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가격 전략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의 고민은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높이느냐, 어떻게 하면 이익률을 높이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입니다. 그래서 고객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가격을 높여서 객단가를 높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치킨집이나 떡볶이집부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가격입니다. 우리 제품을 어떤 가격으로 책정하느냐 또는 어떤 가격대의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늘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수익을 얻고 그래서 종업원들한테도 좋은 처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싼 가격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낮은 가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재료를 만드는 사람은 더 낮은 원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싼 가격의 제품을 팔게 되면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는 조직원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품의 질은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 가격 책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 가격을 올렸을 때 고객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동일한 원가이거나 또는 원가가 좀 더 높아지더라도 고가격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이 매출을 높이고 이익률을 높이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의 고가격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고가격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CU에서 판매한 완도 전복 김태김밥의 가격은 무려 8,900원입니다. 제주 흑돼지 비빔밥은 6,000원입니다. GS25의 유어스 황제컵밥은 4,500원입니다. 컵밥이 4,500원이면 분식점 주방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컵밥과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전복김밥은 본도시락에서 판매하는 그런 가격대 수준과 비슷합니다. 편의점 하면 값싼 도시락을 판매하는 곳으로 여기던 소비자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을 보면 대박이죠. GS25에 따르면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이 급성장세입니다. 지난 5, 6월의 컵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1%나 늘었습니다. 이 중 일반 컵밥은 겨우 16.1%가 증가했으나 프리미엄 제품은 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CU의 경우 8,900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량이 90%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마진율은 동일해도 고가를 팔면 절대 금액이 더 많이 남습니다. 가격은 올리고 싶은데 손님의 반발이 두려워서 실행을 못하고 있으신가요? 편의점의 프리미엄 식품 히트에는 어떤 마케팅 법칙이 숨어 있을까요? 이 법칙을 알면 여러분도 고가 제품을 출시해서 단계적으로 저가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고가 제품 히트 비결에 숨어 있는 첫 번째 법칙은 소매 수레바퀴 이론입니다. 신제품이 새로 시장에 진입해서 시장을 뚫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가 전략입니다. 낮은 가격은 늘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저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두 번째, 품질로 승부를 걸고 세 번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 품질, 서비스로 이어지는 수레바퀴 모양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 소매 수레바퀴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신생기업은 사업 초기 시장에 진입할 때 낮은 가격을 통해서 시장을 뚫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편의점이 처음 도시락을 출시할 때는 파격적인 가격에 가성비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해서 시장을 확장했습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PC도 이 전략을 아주 좋아하고 선호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던킨 도넛이나 파리바게뜨가 커피를 정착시킬 때 바로 이 전략을 썼습니다.
1,000원짜리 커피 행사를 통해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퍼부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소비를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정착이 된 이후에는 던킨 도넛도 파리바게뜨도 일반적인 가격대의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굽네 치킨도 사업 초기에 창업 투자비 파괴라는 소매 수레바퀴 이론을 활용해서 한국의 대표 치킨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파파이스 출신의 청년 창업자가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굽네 치킨입니다. 친구가 운영하던 장사가 잘 안 되던 치킨 가게를 건강지향적인 오븐 치킨으로 전환시켜 성공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가맹비나 교육비 같은 게 없이 간판만 바꾸면 가맹점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판가리 프랜차이즈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건강을 내세운 상품 전략과 지속적인 제품 혁신 및 마케팅 투자를 통해 지금은 한국의 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법칙은 선택 다양성 전략입니다. 상품이나 사업이 시장에 처음 진입해서 자리를 잡을 때는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상품이나 가격, 디자인에서 명확한 컨셉과 특성이 있어야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자리를 잡고 브랜드의 힘이 붙으면 믿고 사는 뭐뭐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은 믿고 사는 브랜드에서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선택 다양성을 높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품목 확대입니다. 요가복 대표 브랜드인 잭시믹스가 여성 요가복에서 남성 애슐레즈 패션으로 확장한 것, 또는 스타벅스가 커피에서 출발해 샐러드, 와인까지 판매하는 것, 또는 본죽이 죽에서 비빔밥, 탕까지 상품을 확장한 것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다양성을 높여주는 또 다른 방법은 가격 차등화입니다. 저가로 시장에 진입해서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고가격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는 것인데요. 고가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획일적인 가격 인상과 달리 고객의 선택 다양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저항이 약합니다. 저가 음식점들이 인건비가 오르면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 획일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고객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만족도를 높인 고가 제품을 새로 출시해서 점차적으로 그 메뉴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면 고객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매출이 오르고 이익도 높아지죠. 동일한 마진율이라도 고가 제품에서 남기는 절대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고가격 제품을 판매하는 세 번째 법칙은 메스티지의 힘입니다. 메스티지란 명품보다는 가격이 낮지만 명품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진 제품이나 브랜드를 말하는데요. 비싼 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더 싼 제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일단 비싼 것에 길들여져서 만족을 느낀 사람은 자신이 지출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려는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1900년대만 해도 200원짜리 종이커피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스타벅스 등장 이후에 2,000원에서 4,000원 하는 커피를 마시게 된 것도 바로 이 법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업주부는 물론 싱글족들도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값싼 사료를 먹이다가 프리미엄급 수제 사료를 주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도 메스티지 법칙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낮은 것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력 한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층들 사이에 이런 성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약간 무리를 했으라도 고가를 선택하는 가치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메스티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 짙어집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기업과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창업자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지혜롭게 전략을 전환해서 매출과 이익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부자비즈라고 치시면 부자비즈가 운영하는 네이버 포스터, 또 부자비즈의 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